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장 실험 실습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주제는 Interrupt US Art에 이어서 타이머입니다. 타이머에 관련된 실험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머와 카운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는 일종의 계수기, 수를 세는 논리 회로인 것입니다. 카운터 순차 논리 회로로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운터의 기능은 입력되는 클럭으로부터 클럭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클럭의 개수를 센다는 것은 수를 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n-비트 카운터의 경우에 0에서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카운팅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비트 카운트의 경우에는 0000에서 1111까지 카운팅하는 것입니다. 0에서 15까지 카운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운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한값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부터 리셋되어서 리카운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0에서 15까지 카운팅한 후 다시 15에서 0으로 되돌아가서 카운팅하는 것입니다. 4비트 비동기 이진 카운터 직접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4비트 이진 카운터는 출력 파형이 0000, 0001에서 1111로 변한 다음에 다시 0000으로 변하는 카운터인 것입니다. 10진수로 표현하면 0, 1, 2, 3 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4로 변한 다음에 다시 다음 시간에서 5, 6, 15까지 변한 다음에 다시 0으로 순환되는 이진 카운터를 우리가 설계하는 것입니다. 4비트 이진 카운터이기 때문에 JK 플립플롭 4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JK 플립플롭 4개를 그렸습니다. 입력 단자부터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단자 중에서 J단자와 K단자 모두 묶어서 J단자와 K단자 모두 묶어서 이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JK 플립플롭의 반전 특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입력 단자 클럭 펄스 단자 남아 있습니다. 클럭 펄스 시그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플립플롭은 앞단 플립플롭에 출력을 클럭 펄스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플립플롭 역시 앞단의 플립플롭의 출력이 클럭 펄스로 인가될 것입니다. 앞단의 클럭 펄스의 출력이 임가되는 것입니다. 최종 출력은 QA, QB, QC, QD. 물론 웨이트이 가장 높은 파형인 것입니다. 비트인 것입니다. 0000, 0001, 1111까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4비트 이진 카운터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4비트 이진 카운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 파형을 타이밍 다이아그램을 이용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 펄스 우리가 인가한 신호입니다.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플립플롭입니다. 네거티브 엣지에서 상태를 바꾸는 플립플롭입니다. QA 출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즉 A번 플립플롭의 클럭 펄스 네거티브 엣지에서 출력이 계속 0과 1로 반전될 것입니다. 클럭 펄스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0, 초기 상태는 0입니다. 0, 1, 0, 반전, 1, 다시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 다시 반전, 다시 반전, 계속 반전되는 파형을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QB 출력 파형을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 1이기 때문에 역시 반전 특성인데 클럭 펄스가 QA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Q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QB 파형은 반전되는 것입니다. QB는 QA의 네거티브 엣지, 네거티브 엣지, 네거티브 엣지,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치는 0입니다. 초기치 0,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 다시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
반전되는 파형을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QC 파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C 파형의 클럭 펄스는 QB가 되는 것입니다. Q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QC는 반전되는 것입니다. QB의 네거티브 엣지, 네거티브 엣지에서 QC는 반전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 다시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 다시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되는 것입니다. QD 파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C가 클럭 펄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QC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될 것입니다. QC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될 것입니다. QC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 다시 QC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전되는 것입니다. QD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8번, 1이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QC 0이 4번, 1이 4번, QB 0이 2번, 1이 2번, QA 0과 1이 계속 반전되고 있는 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력이 제대로 동작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클럭 펄스 하나 띄는 시간입니다. 0번째 클럭에서 0000이 나왔습니다. 다음 클럭에서 다음 한 주기입니다. 다음 클럭에서 두 번째 클럭에서 0001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클럭에서 0010 다음 세 번째 클럭에서 0011에서 1111까지 변한 다음에 다시 0000으로 순환되는 카운터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4비트 바이너리 이진 카운터 비동기 방식으로 우리가 설계해 본 것입니다. 3비트 그레이 코드 동기 카운터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동기 카운터의 스테이트 변화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즉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진 카운터인 경우에는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레이 코드 동기 카운터이기 때문에 0에 해당되는 그레이 코드, 1에 해당되는 그레이 코드, 2에 해당되는 그레이 코드, 3, 4, 5, 6, 7에 해당되는 그레이 코드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카운터의 카운트 동작, 스테이트 변화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Next State 테이블을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Present State, 현재 상태입니다. Next State입니다. 3비트 그레이 코드 카운터이기 때문에 플립플롭 3개가 사용될 것입니다. Present State, 즉 현재 상태가 000입니다. 다음 상태는 000, 다음 상태는 001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011, Present State가 001입니다. 현재 상태가 001이면 다음 상태는 011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 Present State가 011이면 다음 상태는 010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Present State가 100이면 Next State는 000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Next State Table, 즉 다음 상태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플립플롭 전이표를 작성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플립플롭 전이표 형식입니다. Present State 플립플롭 3개 있습니다. Present State 쓰고 Q2, Q1, Q0 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Next State 쓰고 Q2, Q1, Q0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플립플롭 인풋 펑션을 쓰고 각각의 플립플롭, 즉 2번 플립플롭의 J단자와 K단자, J2, K2가 가져야 할 값, 1번 플립플롭의 J1단자와 K1단자, J1, K1,
0번 플립플롭의 입력단자 J0, K0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플립플롭 전이표 작성하는 기본 형식입니다. 플립플롭 전이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립플롭 디자인 테이블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던 테이블인 것입니다. JK 플립플롭인 경우에 현재 상태가 0이고 다음 상태가 0이 되기 위해서는 J에 0을 걸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K 값에는 관계없는 don't care 컨디션. 현재 상태가 1이고 다음 상태를 1로 한다고 하면 J는 관계없고 K에는 항상 0을 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테이블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립플롭 input 펑션 부분 우리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present state Q2가 0입니다. 다음 state, next state에서 Q2는 0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0인데 0인 것입니다. 0인데 0. 0인데 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J의 0, K의 X를 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J의 0, K2의 don't care condition. 0인데 0인 것입니다. 역시 0X입니다. 0인데 1로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JK 플립플롭에서 0인데 1로 바꿀 경우 J는 1, K는 X면 되는 것입니다. J0는 1, K0는 X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0인데 0, 0X, 0인데 1, 1X, 1인데 1, 1인데 1, X0.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환산을 하면 플립플롭 인풋 펑션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인데 0. 현재 상태가 1인데 다음 상태를 0으로 유지할 경우 J 입력 단자에는 X, K 입력 단자에는 항상 1을 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X1이 되는 것입니다. 0, 0, 0, 0인 경우 0, 0인 경우 0X, 0X, 0X. 플립플롭 인풋 펑션의 J0, K0 값, J1, K1, J2, K2 값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계 네 번째입니다. 카르노 맵을 작성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플립플롭 전이표 작성했습니다. 플립플롭 전이표에서 출력이 6개가 나온 것입니다. J2, K2, J1, K1, J0, K0. 따라서 6개의 카르노 맵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립플롭의 현재 상태 present state가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입력을 걸어주면 다음 상태가 이렇게 변환되는 것입니다. 현재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플립플롭 인풋 펑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J1에 관련된 카르노 맵, J2에 관련된 카르노 맵 그렸습니다. 1이 하나, 던키어가 4개인 경우입니다. 0, 1, 0인 경우 1, 0, 1, 0인 경우 1. 나머지 4개 던키어 컨디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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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K2에 대한 카르노 맵도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실 것입니다. J1 카르노 맵, K1 카르노 맵, J0, K0 카르노 맵 다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략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don't care 컨디션을 이용해서 2개를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2개, 2개짜리 2개 묶었습니다. 2개짜리 묶고, 2개 묶고, 2개 묶고, 2개 묶고. 여러분들이 J2에 대한 논리식 보람수, K2에 대한 보람수, K2에 대한 보람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2인 경우에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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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입니다. Q2에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2개를 묶을 경우에 0이건 1이건 관계없이 둘 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Q1은 항상 0, 0. 이사각형도 0일 때, 이사각형도 0일 때. Q1은 0일 때입니다. Q0는 이사각형도 0일 때, 이사각형도 0일 때. Q0가 0일 때. Q1과 Q0가 동시에 0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K2는 따라서 Q1바 and Q0바.
Q0, Q1이 0일 때 6개의 논리식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이러한 논리식 부울 함수만 가지면 회로도 바로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3비트 그레이코드 동기 카운터 설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로도 그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플립플롭 인풋 펑션 6개 구해놨습니다. J0, Q2 and Q1, O와 Q2바 and Q1바 둘 다 바를 취하면 둘 다 안 취하고 익스클루시브 노와 논리인 것입니다. 입력이 서로 같을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Q2, Q1, 익스클루시브 O와의 not, 익스클루시브 노와의 표현인 것입니다. K0, Q2, Q1바 O와 Q2바 Q1, Q2가 바를 안 취하면 Q1이 취하고 Q2가 바를 취하면 Q1이 안 취하고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익스클루시브 O와 논리. Q2, 익스클루시브 O와 Q1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J1, K1, J2, K2 AND 논리로 플립플롭 인풋 펑션이 표현된 것입니다. 회로도 그리겠습니다. 3비트 그레이 코드 동기 카운터이기 때문에 플립플롭 3개를 그려야 할 것입니다. 플립플롭 네모 3개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플립플롭 0, 1, 2라고 심볼릭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것입니다. J0, K0 여러분들이 꼭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입력 단자 Q0, Q0바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클럭 펄스 연결하는 클럭 펄스 단자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각형으로 와서 J1, K1 클럭 펄스 Q1, Q1바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J2, K2 Q2, Q2바 심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인버터 표시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Q2라고 표현했고 출력을 Q2바 서로 보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버터 없어도 Q2, Q2바로 표현하면 당연히 보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버터를 또 그렸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안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플립플롭 3개 그리고 가까이 입력 단자 여러분들이 심볼 표시하고 출력 단자 심볼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기 카운터를 우리가 설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립플롭 3개 클럭 펄스 단자에 동일한 클럭 신호를 인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CLK 클럭이라는 CP 클럭 펄스라는 심볼을 써도 되는 것입니다. 심볼 표현하고 0번 플립플롭 첫 번째 플립플롭의 클럭 펄스 단자에 인가하고 클럭 신호 두 번째 동일한 클럭 신호를 인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플립플롭에도 동일한 클럭 신호 인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J0, K0, J1, K1, J2, K2에 관련된 회로만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J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0는 Q2 익스클루시브 O와 Q1의 not, Q2와 Q1의 익스클루시브 노와 Q2 여기입니다. Q2와 Q1, Q1의 익스클루시브 노아가 J0, J0가 되는 것입니다.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K0 단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K0는 Q2 익스클루시브와 Q1, Q2 익스클루시브 O와 Q1, K0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J0와 K0는 회로 연결 끝났습니다. 다음은 J1, K1으로 넘어가서 J1, Q2바 Q0, Q2바 Q0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J2 단자, J2 단자, Q1N Q0바, Q1N Q0바 두 개 AND 시켜서 J2에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K1, Q2N Q0, K1, Q2N Q0, Q2N Q0 연결해서 K1에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K2, Q1바 N Q0바, K2는 Q1바,
Q1바가 2단자입니다. Q1바 and Q0바 Q1바 and Q0바 Q0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Q1바 and Q0바 K2가 되는 것입니다. 회로도 쉽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비트 그레이 코드 동기 카운터 설계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어떤 동기 카운터 설계하는 문제가 주어진다고 해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타이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의 경우에는 클럭의 개수를 세는 계수기인 것입니다. 타이머는 말 그대로 타임, 시간을 측정하는 회로인 것입니다. 카운터와 타이머는 동일한 논리 회로인 것입니다. 카운터인 경우에는 입력되는 클럭으로부터 클럭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클럭의 개수를 센다는 것은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 클럭 주기, 하나의 클럭의 주기를 클럭 개수에 곱하면 총 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이머와 카운터는 동일한 회로인 것입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에 타이머라고 우리가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럭의 개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카운터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운터와 타이머는 동일한 회로 구성 및 동작 방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클럭 주기와 클럭 개수를 이용한 시간 계산이 결국은 타이머의 기능인 것입니다. MCU에서 사용되고 있는 타이머와 카운터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와 카운터는 동일한 회로인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논리 회로를 타이머 모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CPU 클럭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논리 회로를 카운터 모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 클럭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클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타이머 모드로 동작할 수도 있고 또 카운터 모드로 동작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STM32F103C 876 칩에 내장되어 있는 타이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ARM 칩에는 다양한 기능의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의 타이머가 칩 내에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STM32F103C 876에는 시스템 틱 타이머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치도그 타이머, 인디펜던트 워치도그 타이머와 윈도우 워치도그 타이머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 1 내장되어 있습니다. 타이머 2, 3, 4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칩에는 타이머 8, 타이머 9, 타이머 14, 타이머 6, 타이머 7 등이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 틱 타이머는 24비트 타이머인 것입니다. 워치도그 타이머는 각각 12비트, 7비트 타이머인 것입니다. 타이머 1, 어드밴스드 컨트롤 타이머인 것입니다. 16비트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2, 3, 4, 제너럴 퍼포스 타이머 16비트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타이머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틱 타이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칩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타이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머인 것입니다. 코텍스 M3 코어 내부에 Nested Vector Interrupt 컨트롤러에 위치한 시스템 타이머인 것입니다. Nested Vector Interrupt 컨트롤러는 ARM 칩 코어에 해당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코어에 내장되어 있는 타이머, 중요한 타이머인 것입니다. 24비트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비트 카운터인데 다운 카운터라는 것입니다. 24비트 모두 1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0까지 카운팅하는 것입니다. 0까지 카운팅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릴로딩, 셀프 릴로딩, 다시 24비트 모두를 1로 다시 릴로딩하는 카운터인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카운팅하는 다운 카운터인 것입니다. 카운터 값이 0이 되면 시스템 틱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틱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코텍스 M3 코어를 사용하는 모든 CPU는 동일한 시스템 틱 타이머를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칩 제조사가 달라도 이 시스템틱 타이머의 기능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펌웨어 작성에서 정해진 주기로 반복되는 작업을 구현할 때 시스템틱 타이머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틱 타이머는 주기적으로 인터럽트를 자동적으로 발생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럽트 신호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인 함수에서 시간이 1초 경과될 때마다 LED를 온오프 하는 경우에 시스템틱 타이머의 인터럽트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워치독 타이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치독이라는 용어는 감시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스템의 이상 유무 그리고 소프트웨어 동작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회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 무한 루프에 빠진 경우 워치독 타이머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무한 루프에 빠진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워치독 타이머가 신호를 발생해서 시스템을 리셋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워치독 타이머는 MCU의 이상 동작을 검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인 것입니다. 워치독 타이머에서는 주기적인 신호를 연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워치독 타이머에서 주기적으로 신호가 생성되지 않으면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스템을 리셋 시킬 것입니다. 워치독 타이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윈도우 워치독 타이머와 인디펜던트 워치독 타이머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디펜던트, 즉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코어에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코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라도 인디펜던트 워치독 타이머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윈도우 워치독 타이머나 인디펜던트 워치독 타이머 모두에게는 클럭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윈도우 워치독 타이머에서 사용하는 클럭은 시스템 클럭, 즉 MCU 클럭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디펜던트 워치독 타이머에서는 MCU 내부 클럭 중에서도 스피드가 좀 느린 로우 스피드 클럭 40kHz짜리 클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윈도우 워치독 타이머 7비트 다운 카운터입니다. 인디펜던트 워치독 타이머는 12비트 다운 카운터인 것입니다. STM32에는 4개의 타이머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 1, 즉 1개의 어드밴스드 컨트롤 타이머와 3개의 제너럴 퍼포즈 타이머, 타이머 2, 3, 4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타이머와 관련된 GPIO 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1과 관련된 GPIO 핀이 포트 A 8번 핀, 포트 A의 11, 포트 A의 12번 핀인 것입니다. 타이머 2와 관련된 핀은 포트 A 0, 1, 2번 핀인 것입니다. 타이머 3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핀, 포트 B의 0번 핀과 1번 핀, 포트 A의 3번 핀이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 2의 기능을 수행하는 핀, 포트 B의 6번, 7번, 8번, 9번 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General Purpose Timer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에는 3개의 General Purpose Timer, 타이머 2, 3, 4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 설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리스케일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카운터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카운터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오토 릴로드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토 릴로드 기능을 수행하고 카운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프리스케일러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를 제어하는 각종의 레지스터가 코텍스 M3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운터 레지스터, 프리스케일러 레지스터, 각각의 타이머에 관련된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오토 릴로드, 카운트, 프리스케일러 기능을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지스터의 각각의 비트 설정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볼 내용인 것입니다. 타이머에 공급되는 클럭 소스와 프리스케일러 결정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에 직접 공급되는 클럭 주파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클럭 주파수와 프리스케일러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부 클럭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클럭이 프리스케일러에 공급되고 있는데 그 주파수가 7.3728MHz인 것입니다. 프리스케일러 값을 1024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카운터, 즉 타이머에 공급되는 주파수, 클럭 주파수는 73-72800, 즉 7.3728MHz입니다. 73-72800을 프리스케일러 값 1024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7.2kHz인 것입니다. 7.2kHz가 실질적으로 카운터, 타이머에 공급되는 클럭 주파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클럭 주파수의 주기를 계산하면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인 것입니다. 따라서 7.2kHz, 7200Hz 분의 1을 계산하면 한 주기가, 클럭의 주기가 139 마이크로세크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타이머의 주기 및 타이머의 클럭 수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의 설정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타이머 클럭 주기, 타이머에 공급되는 주파수, 클럭 주파수에서 하나의 클럭에 해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클럭에 해당하는 시간의 전체 클럭 수를 곱하면 타이머 동작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ms의 타이머를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클럭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클럭 수는 타이머 설정 시간 나누기 타이머 클럭 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타이머 설정 시간,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타이머의 동작 시간인 것입니다. 0.01인 것입니다. 10ms 0.01 나누기 설정 시간 나누기 타이머의 클럭 주기, 타이머의 클럭 주기는 139 마이크로세컨드 7200분의 1인 것입니다. 나누기 7200분의 1. 0.01 곱하기 7200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클럭의 개수는 72개인 것입니다. 72개의 클럭을 카운팅하면 그 시간이 10ms라는 것입니다. 타이머의 설정 시간 10ms의 의미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타이머가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ms 간격으로 시간을 측정해서 타이머가 LED를 온오프하는 것입니다. 10ms마다 LED를 온했다가 다시 10ms가 지나면 LED를 오프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카운터 레이터 값의 시작 값을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2개의 클럭이 뛰는 단위로 한 주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카운터의 시작 위치 계산하는 방법 8비트 카운트인 경우에 0에서 255까지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8비트이기 때문에 0에서 2의 8승 마이너스 1, 즉 255까지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55에서 72를 빼면 시작, 카운터 시작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255에서 71을 빼면 183이 되는 것입니다. 183부터 184, 185에서 255까지 카운트하면 그 클럭의 개수가 72개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10ms인 것입니다. 다시 255가 되면 8비트 모두가 1이 되면 초기 값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릴로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3으로 초기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183에서 255까지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72개의 클럭을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카운트하는 시간이 10ms가 되는 것입니다. 카운터 기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 카운터 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카운터는 0부터 카운팅하는 카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0, 1, 2 순으로 상향으로 카운팅하는 카운터를 업 카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0에서 각각의 타이머에서 지정된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까지 카운팅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 36인 경우입니다. 0에서 36까지 카운트하는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이 띄고 있는 것입니다. 클럭이 띄고 있는데 이제 카운트 이네이블 단자가 하이로 변환될 때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카운트 이네이블 단자가 로우에서 하이로 변한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이제 카운트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머 클럭을 다시 그린 것입니다. 다음 이네이블 단자가 1이 되고 다음 클럭부터 카운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운트한 값이 31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클럭당 하나를 카운트하면 되는 것입니다. 32, 33, 34, 35,
36까지 카운팅한 것입니다. 36이 최대값인 것입니다. 오토 릴로드 레이터에 설정된 값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37로 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카운터 오버플로우 신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값까지 카운팅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이벤트 해야 된다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이벤트 신호가 발생한 것입니다. 업데이트 이벤트 신호가 발생하고 카운터 오버플로우 신호가 발생하면 그 같은 발생하는 시간에 업데이트 인터럽트 플래그, 즉 UIF를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인터럽트 플래그 비트가 1이 되면 다시 0으로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0으로 초기화해서 0, 1, 2에서 다시 36까지 카운팅할 것입니다. 36까지 카운팅하면 다시 또 카운터 오버플로우 신호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벤트 신호 발생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플래그 비트를 1로 설정하면 업데이트 다시 0으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카운터의 기능에서 다운 카운터 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카운터는 0까지 카운트하는 카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정 값에서 0까지 카운트하는 카운터, 다운 카운터, 하향 카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이 36일 경우 36에서 0까지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클럭이 띄고 있는 것입니다. 카운트는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카운트 이네이블 신호가 하이로 변환되면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우에서 하이로 변환된 것입니다. 클럭인 것입니다. 타이머에 공급되는 클럭. 이제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5까지 현재 카운트한 값이 카운터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5, 4, 3, 2, 1, 0 하향으로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0이 되면 하향 값에 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카운터 언더플로우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카운터 언더플로우 신호가 발생됐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이벤트가 생긴 것입니다. 업데이트 이벤트 신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위한 인터럽트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인터럽트 플래그 비트가 1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타이머의 기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의 주된 기능은 카운트 기능인 것입니다. 카운트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 다운 카운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는 또 인풋 캡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듀티 사이클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의 독특한 기능인 것입니다. 인풋 캡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에는 또 아웃풋 컴페어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웃풋을 비교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카운터 값이 지정된 값과 동일할 때 이벤트를 발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정된 값이라는 것은 캡처 컴페어 레이터에 저장된 값입니다. 캡처 컴페어 레이터에 저장된 기준 값과 카운팅한 카운터 값이 동일하면 이벤트를 발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타이머는 PWM 신호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펄스 윕스 모듈레이션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챕터 마지막 실험 실습에서 우리가 PWM 신호 발생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또 What 펄스 모드 아웃풋 기능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에서 라이징 또는 폴링 트리거 신호가 감지되면 엣지 신호인 것입니다. 포지티브 엣지 또는 네거티브 엣지에서 아웃풋 핀으로 출력 핀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형태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웃풋 핀으로 신호를 내보내는데 그 신호의 딜레이와 지연 시간과 듀레이션 구간을 설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General Purpose Timer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STM32 내부에는 Advanced Control Timer, 즉 타이머 1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Advanced Control Timer의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vanced Control Timer의 기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l Purpose Timer와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추가된 기능은
repetition, 즉 반복 기능인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카운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카운팅하는 횟수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횟수가 끝나면 업데이트 인터럽트 또는 업데이트 이벤트 신호를 발생시켜서 다시 리셋, 초기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General Purpose Timer에서도 마찬가지지만 Auto Reload Register도 있는 것입니다. Auto Reload Register에서 업데이트 이벤트가 발생하면 카운터의 초기값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Advanced Control Timer와 General Purpose Timer의 차이는 하나의 레지스터만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 카운터 레지스터, 프리스케일러 레지스터,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Advanced Control Timer에는 Repetition, 카운터를 반복하는 Repetition 카운터 레지스터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머에 관련된 각각의 레지스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와 관련된 제어 레지스터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어 레지스터의 각각의 기능에 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펌웨어 개발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매뉴얼을 참조해서 그 기능을 찾는 것입니다. 타이머와 관련된 제어 레지스터로서 컨트롤 레지스터 1, 컨트롤 레지스터 2, 또 카운터 레지스터, 프리스케일러 레지스터,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 레피티션 카운터 레지스터, 그리고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 DMA 인터럽트와 관련된 Enable 레지스터, 이벤트를 발생하는 이벤트 제너레이션 레지스터, 슬레이브 모드 컨트롤 레지스터, 캡처 컴페어 모드 레지스터, 그리고 타이머의 동작 상태를 저장하는 스테이투스 레지스터 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LED 온오프와 관련된 타이머 제어 실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제어를 위한 타이머 주기 설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분주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클럭 72MHz인 것입니다. CPU 클럭인 것입니다. 72MHz라는 것은 1초에 7200만 번의 클럭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낮추기 위해서, 즉 주파수를 분주하기 위해서 분주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분주비는 임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999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주파수 분주비보다 하나 큰 값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7200만 Hz를 2000으로 나눠주면 36000Hz, 즉 36kHz로 주파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타이머를 이용해서 LED 제어를 하는 펌웨어 개발 과정에서 각종의 레지스터를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펌웨어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의 어드레스 값 계산해 본 것입니다. 먼저 클럭 설정 관련 레지스터의 어드레스 값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RCC Advanced Peripheral Burst Enable Register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트 B, LED가 연결되는 포트 B,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타이머 Enable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Advanced Peripheral Burst Enable 레지스터의 주소는 RCC에 관련된 베이스 어드레스에 Advanced Peripheral Burst Enable 레지스터의 어드레스 옵셋 값을 더하면 어드레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GPIO 포트 B, LED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GPIO 포트 레지스터의 베이스 주소 구한 다음에 각각 GPIO 포트 B와 관련된 컨트롤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 로우를 이용해서 입출력 모드 설정할 것입니다. 또 8번 핀 이상부터는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 하이를 이용해서 입출력 모드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LED 온오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레지스터에 관련된 어드레스 계산한 것입니다. GPIO 포트 B의 베이스 어드레스에 각각의 레지스터와 관련된 어드레스 옵셋 값을 구하면 실질적인 어드레스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 1에 관련된 레지스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 1에 관련된 레지스터의 베이스 주소, 첫 번째 시작 주소는 4001-EC00인 것입니다. 이러한 베이스 어드레스에 각각의 레지스터에 관련된 어드레스 옵셋 값을 더하면 실질적인 레지스터의 어드레스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를 이용한 LED 제어와 관련된 레지스터 설정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주변 장치는 GPIO 포트 B, LED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머 1인 것입니다. 따라서 GPIO 포트 B와 타이머 1에 클럭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Advanced Peripheral Bus to Enable Register에서 11번 비트와 3번 비트를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RCC Advanced Peripheral Bus to Enable Register는 헥사데시말로 808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08인 것입니다. LED가 포트 B에 5번, 6번, 7번, 8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번, 6번, 7번, 8번 핀을 출력 모드로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력 모드는 001인 것입니다. 5번, 6번, 7번 핀은 컨피규레이션 레이터 롤을 이용해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011, 0011, 0011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0011은 헥사데시말로 3인 것입니다. 따라서 5번, 6번, 7번 핀에 해당하는 부분을 0011, 즉 333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8번 핀은 컨피규레이션 레이터 하이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8번 핀입니다. 8번 핀이 0011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번 핀만 0011, 즉 헥사데시말로 3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LED를 온오프하기 위해서는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를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에 5번, 6번, 7번, 8번 비트를 0으로 설정하면 포트 B에 5번, 6번, 7번, 8번 핀에 0이 출력되기 때문에 LED에는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LED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GPIO 포트 B에 연결되어 있는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 값에 모두 0을 저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LED를 끄기 위해서는 5번, 6번, 7번, 8번 비트 값은 1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LED를 오프하기 위해서는 GPIO 포트 B에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를 헥사데시말로 120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0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1 관련 레지스터 설정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레지스터에서의 각각의 비트의 설정에 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타이머 1과 관련된 컨트롤 레이터 1 설정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비트를 1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운트 이네이블이라는 비트인 것입니다. 당연히 카운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네이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렉션을 의미하는 비트인 것입니다. 업인 경우에 업 카운트인 경우에 0, 다운 카운트인 경우에 1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을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클럭 디비전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클럭을 나눠주는 값을 설정하는 부분 00, 01, 10, 11 4개의 모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클럭 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0, 0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비트들의 설정에 관해서는 매뉴얼을 참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1에 관련된 이벤트 제너레이션 레지스터 설정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이벤트 제너레이션 레지스터에서 첫 번째 비트, 업데이트 제너레이션 비트를 1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호를 발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테이트 레지스터 값을 설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0을 설정한 것입니다. UIF 비트라는 것은 업데이트 인터럽트 플래그 비트라는 것입니다. 아직 인터럽트 발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초기 값은 0인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1과 관련된 프리스케일러 레지스터 설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프리스케일러 값 2000이라고 한다면 2000-2를 프리스케일러 레지스터의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1에서의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 값 설정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1초마다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LED를 토글 시킬 것입니다. LED를 온오프 시키는 것입니다. 공급되는 클럭은 72MHz인 것입니다. 주파수를 낮추기 위해서 분주비를 설정한 것입니다.
분주비를 1999로 설정한 것입니다. 72MHz를 분주비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1을 더해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2000으로 나누면 36,000Hz가 되는 것입니다. 초당 36,000개의 클럭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럭을 카운팅하는 것입니다. 0에서 35,999까지 36,000개의 클럭을 카운팅하면 그 시간은 바로 1초인 것입니다. 따라서 타이머 1의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 값은 36,000-1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35,999까지 카운팅 하겠다는 것입니다. 레피테이션 컨트롤 레지스터 값은 특별히 우리가 설정하는 값이 없는 것입니다. 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타이머를 이용한 LED 토글 관련 펌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샵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다양한 라이브러리 펑션들이 들어가 있는 gpio.header 파일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수들을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RCC 컴피레이션 함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GPIO 컴피레이션 함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 컴피레이션 그리고 LED ON OFF 함수, LED 토글 함수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RCC 컴피레이션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수에서는 포트 B와 타이머 1을 이네이블 시킬 것입니다. 다음 GPIO 컴피레이션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LED가 연결되어 있는 GPIO 포트 B에 5, 6, 7, 8번 핀을 출력 모드로 설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타이머 컴피레이션 함수 호출하는 것입니다. 타이머를 컴피레이션 할 것입니다. LED 오프 함수 호출하는 것입니다. 초기 값은 LED를 오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while문입니다. 1이기 때문에 무한 루프를 도는 것입니다. if 문장을 이용한 것입니다. timer get flag status라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이러한 헤더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타이머 1에 관련된 특정 비트를 get 읽어오겠다는 것입니다. 타이머와 관련된 interrupt update 비트인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 interrupt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비트를 읽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비트 값을 읽어와서 이 값이 not equal, 리셋이 아니라고 한다면 리셋이 아니라는 것은 세트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럽트가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LED를 토글해야 되는 것입니다. LED가 ON 상태라면 오프하고 오프 상태라면 ON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이머 인터럽트 업데이트 비트라는 것은 UIF 비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투스 레지스터의 마지막 비트인 것입니다. 0번 비트의 플래그인 것입니다. 업데이트 인터럽트 플래그를 의미하는 스테이투스 레지스터의 마지막 비트 값인 것입니다. 0번 비트 값이 1이면 인터럽트를 발생한다는 문장이 바로 타이머 인터럽트 업데이트 비트 값이 리셋이 아니면 즉 세트이면 1이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LED 토글 함수를 실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인터럽트 요청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이머 클리어 플래그 함수를 이용해서 역시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타이머 1과 관련된 인터럽트 업데이트 비트를 클리어 시키는 것입니다. 클리어 시킨다는 것은 인터럽트 요청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루프를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클리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클리어가 아니고 다시 인터럽트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다시 LED 토글 함수가 실행될 것입니다. while문은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무한 루프입니다. 만약에 타이머 1의 스테이투스 레지스터 값이 0x0001과 AND 했을 때 이 값이 0이 아니라면 즉 수로라면 이러한 문장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0001이라는 것은 마지막 비트가 1이라는 것입니다. 0001이기 때문에 마지막 비트가 1이면 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인터럽트가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UIF 업데이트 인터럽트 플래그 비트는
스테이투스 레지터의 0번 비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0번 비트가 1이라는 것은 인터럽트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LED 토글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실행시킨 후에 인터럽트 요청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타이머 1에 관련된 스테이투스 레지터의 마지막 비트 값을 0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헥사데시말로 2이기 때문에 1110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트를 다시 0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루프를 반복하면서 인터럽트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토글 함수를 실행시키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RCC 컴퓨레이션 함수입니다. RCC 컴퓨레이션 함수에서는 타이머 1과 주변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GPIO 포트 B를 이네이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RCC Advanced Peripheral Bus to Peripheral Clock Command라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RCC Advanced Peripheral Bus to 페리퍼럴, 즉 주변 장치로 연결되어 있는 타이머 1과 GPIO 포트를 이네이블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GPIO 컴퓨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GPIO를 컴퓨레이션 할 때 항상 오픈 문장과 클로즈 문장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GPIO init 타입을 define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치를 define 하는데 이렇게 define 한 것이 곧 GPIO init 초기 스트럭처 구조라는 것입니다. GPIO init, GPIO 초기치 설정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GPIO에 관련된 각종 핀 설정하는 것입니다. 설정하고자 하는 핀은 5번, 6번, 7번, 8번 핀이라는 것입니다. 5번, 6번, 7번, 8번 핀을 아웃풋 푸시풀 모드로 설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클럭 주파수는 50MHz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GPIO 컴퓨레이션 끝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변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타이머를 컴퓨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타이머 컴퓨레이션 할 때 첫 번째 오픈할 때의 문장인 것입니다. 역시 init 타입을 define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치 타입을 define 한 것 그 자체가 타이머에 관련된 기본 베이스 스트럭처라는 것입니다. 타이머와 관련된 주기 36,000-1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0부터 36,000까지가 아니라 0부터 35,599까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를 빼는 것입니다. 프리스케일링 값 2000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1, 0에서 1999까지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에서의 클럭 디비전 값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타이머에서의 클럭 디비전 값을 디비전 1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디비전 1 또는 2, 4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비전 값은 타이머에서의 클럭 주파수와 디지털 필터에서의 샘플링 주파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LED 시스템 제어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부분입니다. AD 컨버터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비전 1은 디지털 필터에서의 샘플링 주파수와 타이머에서의 클락 주파수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카운터 모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업 또는 다운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피티션 카운터에서의 반복 횟수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레피티션 카운팅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타이머 설정 끝난 것입니다. 타이머 설정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클리어 플래그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머 플래그 업데이트 비트 값을 클리어 0으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요청 없는 것입니다. 초기 값은 클리어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커맨드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머 1을 이네이블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LED 오프 함수입니다. LED를 오프하기 위해서는 GPIO 포트 B에 5번, 6번, 7번, 8번 핀을 하이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1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로 설정하기 위해서 GPIO set 비트 함수를 불러온 것입니다. 각종의 비트를 세트, 즉 1로 설정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5, 6, 7, 8번 핀에
하이 볼테이지를 공급하면 즉 5, 6, 7, 8번 핀을 1로 설정하면 LED는 오프되는 것입니다. LED ON 함수는 LED OFF 함수와 역으로 reset bit 함수를 불러오면 되는 것입니다. GPIO 포트 B에 5번, 6번, 7번, 8번 핀의 값을 reset 0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5번, 6번, 7번, 8번 핀에 0V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LED 토글 함수인 것입니다. OFF이면 ON으로, ON이면 OFF로 바꾸는 것입니다. LED를 토글 시키기 위한 문장인 것입니다. Output Data Rate의 현재 값과 GPIO 핀 5, 6, 7, 8의 값을 모두 1, 1, 1, 1로 설정한 값을 Exclusive OR 논리 연산한 결과를 다시 Output Data의 레지스터에 저장하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C 언어에서 A 플러스 이퀄 3이라는 문장의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A 플러스 이퀄 3은 A 플러스 3을 해서 A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A 플러스 3을 연산해서 다시 A에 저장하는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Output Data Rate에 저장된 내용과 1111의 내용을 Exclusive OR해서 다시 Output Data Rate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Output Data Rate의 내용을 0000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의 값과 Exclusive OR 논리 연산하는 것입니다.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두 그 출력은 111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Output Data Rate가 0000 LED가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1111 LED가 불이 꺼진 상태로 토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아웃풋 데이터 레이터에 5, 6, 7, 8번 핀에 해당하는 값이 1111이었다라고 가정하면 1111을 익스클루시브 OR 논리 연산하는 경우에 입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출력은 0이 되는 것입니다. 0000이 될 것입니다. LED가 불이 꺼진 상태에서 LED가 불이 들어온 상태로 토글 되는 것입니다. LED 토글 함수에서 LED를 토글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타이머를 이용한 LED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한 각종의 함수들입니다. LED 토글 함수, GPIO 컴퓨레이션 함수, RCC 컴퓨레이션 함수, 그리고 타이머 컴퓨레이션 함수입니다. 이러한 함수는 이러한 문장, 다른 형식의 문장으로 다시 재작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LED 토글과 관련된 문장인 것입니다. GPIO 포트 B의 아웃풋 데이터 레이터의 현재의 내용과 1, 2, 4개의 비트가 1인 경우입니다. 1111을 익스클루시브 OR 논리 연산해서 아웃풋 데이터 레이터에 저장해달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장으로 토글 함수를 작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GPIO 컨피그레이션 부분에서 5, 6, 7, 8번 핀을 출력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컨피그레이션 레이터 로우와 컨피그레이션 레이터 하이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5번, 6번, 7번 핀에 해당하는 4개의 비트 각각 0011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8번 핀에 해당하는 4개의 비트 0011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장을 이용해서 GPIO를 컨피그레이션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RCC 컴퓨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타이머 1과 포트 B를 이네이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RCC Advanced Peripheral Burst Enable Register에서 타이머 1과 포트 B에 해당하는 비트만 1로 설정하면 헥사데시말로 바꿨을 경우에 808이 되는 것입니다. 타이머 컨피그레이션 함수 작성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타이머 1의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의 값 36000-1 프리스케일러 값 2000-1 이벤트 제너레이션 레지스터의 마지막 비트 값 0번 비트 값을 1로 설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스테이투스 레지스터의 마지막 비트 값을 2이기 때문에 1110 0으로 초기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레피테이션 값 반복 횟수 값 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레이터 1의 마지막 비트 값을 1로 설정한다는 것은 타이머 1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LED를 활용한 PWM 제어 실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이용해서 PWM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PWM 신호를 이용해서 LED의 밝기를 조절할 것입니다. PWM은 펄스 입수 모듈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으로 펄스 폭을 조절하는 변조 방식인 것입니다. 펄스 폭을 조절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듀티 사이클의 변화에 따른 아날로그 신호값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값은 두 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로우 아니면 하이, 0 아니면 1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값은 0V에서 지정된 특정 출력 전압까지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의 기능 중에 하나가 PWM 신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PWM 신호는 타이머의 채널 1, 2, 3, 4를 통해서 출력될 것입니다. 각각의 타이머에는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4라는 출력 채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PWM 신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스 입수 모듈레이션, 펄스 폭을 변조한다는 것은 듀티 사이클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듀티 사이클은 한 주기와 신호가 1이 되는 구간과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주기가 10초라고 한다면 듀티 사이클이 10%라는 것은 신호가 1이 되는 시간은 10분의 1, 1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3초가 된다고 한다면 한 주기가 10초인데 신호가 1이 되는 구간이 3초라고 한다면 듀티 사이클은 30%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기의 반이 1이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듀티 사이클이 50%인 것입니다. 한 주기가 10초인데 9초 동안 하이 볼테이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듀티 사이클은 90%가 되는 것입니다. 듀티 사이클은 주기 분의 펄스 입수 곱하기 100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PWM 신호에서의 듀티 사이클과 평균 전압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WM 신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PWM 신호에서 최저 전압은 0V, 최고 전압은 5V인 것입니다. 각각의 신호들이 0V에서 5V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듀티 사이클이 75%인 PWM 변조된 신호인 것입니다. 한 주기에서 75% 되는 구간이 1로 머무는 것입니다. 즉 5V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평균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전압은 5V 곱하기 0.75, 3.75V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듀티 사이클이 50%인 경우입니다. 한 주기에서 반만 하이 볼테이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전압은 듀티 사이클이 50%이기 때문에 최고 전압 5V 곱하기 0.5, 반, 2.5V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듀티 사이클이 20%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평균 전압은 5V 곱하기 0.2, 1V가 되는 것입니다. 평균 전압이 가장 낮은 것입니다. 듀티 사이클이 더 클수록 평균 전압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LED에 인가되면 LED는 불이 밝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로 변하게 되면 LED의 불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가장 어두워지는 신호가 인가되는 것입니다. PWM 신호를 이용해서 LED 밝기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vanced Peripheral Bus to Enable 레지스터가 사용될 것입니다. 포트 B를 이네이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머 4를 이용해서 PWM 신호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타이머의 또 다른 기능은 PWM 신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이머 4는 Advanced Peripheral Bus 1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dvanced Peripheral Bus 1 Enable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타이머 4를 이네이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포트 B를 이네이블 시키는 Advanced Peripheral Bus to Enable 레지스터의 주소, 그리고 타이머 4를 이네이블 시키는 Advanced Peripheral Bus 1 Enable 레지스터의 주소를 설정하는 방법은 RCC 레지스터의 베이스 주소를 어드레스 맵에서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레이터에 관련된 offset 값을 더하면 실제적인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포트 B 설정과 관련 레지스터 항상 사용되는 것입니다. LED가 사용되면 항상 포트 B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레지스터를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GPIO 포트 B와 관련된 베이스 주소 시작 번지는 4001-0C00인 것입니다. 5, 6, 7, 8번 핀 출력 모드로 설정하기 위해서 configuration register low와 high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configuration register low와 high를 이용해서 5, 6, 7, 8번 핀을 출력 모드로 설정할 것입니다. 각각의 레지스터 주소를 계산하면 베이스 어드레스에 offset 값을 더하면 실제적인 레지스터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타이머 4를 이용해서 PWM 신호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타이머 4와 관련된 각종 레지스터의 설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이머 4 레지스터의 베이스 주소는 0x40000800입니다. 타이머 4와 관련된 다양한 레지스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컨트롤 레지스터 1, 스테이트 레지스터, 캡처 컴페어 모드 레지스터 1, 캡처 컴페어 이네이블 레지스터, 그리고 프리스케일러 레지스터,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 1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레지스터의 주소는 베이스 어드레스에 각각 레지스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offset 값을 더하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LED를 활용한 PWM 제어 실습 관련 펌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밝기 조절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sho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GPIO 헤더 파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수들의 프로토타입 컴파일러기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RCC 컴퓨레이션 함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GPIO 컴퓨레이션 함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PWM LED 컴퓨레이션 함수와 딜레이 함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타이밍 딜레이 전역 변수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함수에서 통용되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틱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변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ccr론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치 10을 저장한 것입니다. unsigned int 0, 16비트 unsigned int 0의 변수 ccr론 value 선언하고 10을 저장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틱 configuration 함수를 이용해서 interrupt 발생 주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interrupt 발생 주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시스템틱 configuration 함수에 전달되는 매개 변수 값을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틱 타이머에서 사용되는 클럭 주파수는 72MHz인 것입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 값을 1000으로 나누어서 시스템틱 configuration 함수에 전달하면 1ms마다 인터럽트가 한 번씩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1000이 없다라고 한다면 1초마다 한 번씩 인터럽트가 발생될 것입니다. 다음은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 set priority 함수를 이용해서 시스템틱 타이머의 interrupt request number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의 문법인 것입니다. 시스템틱 타이머의 interrupt request number는 -1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법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메인 함수에서 RCC 컴퓨레이션 함수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와 그리고 포트 B 이네이블 할 것입니다. GPIO 컴퓨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LED 연결되어 있는 포트 B에 5, 6, 7, 8번 핀 설정하는 함수일 것입니다. 다음은 PWM LED 컴퓨레이션 함수를 호출해서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ile 문입니다. 1이기 때문에 무한 루프인 것입니다. 타이머 커맨드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머 4를 디세이블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4의 ccr론 값으로 ccr론 밸류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ccr론 value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은 10인 것입니다. 10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ccr론 값은 duty cycle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duty cycle의 초기 값이 1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duty cycle 값을 설정했기 때문에 타이머 커맨드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타이머 4를 enable 시키는 것입니다.
CCR론 밸류 값을 계속 5씩 더해가는 것입니다. CCR론 밸류는 CCR론 밸류 플러스 5라는 문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CCR론 밸류의 초기값은 10인 것입니다. 다음은 15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값은 20이 되는 것입니다. 5씩 증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듀티 사이클 값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CCR론 밸류 값이 1000보다 크게 되면 1000과 같거나 1000보다 크게 되면 1000 이상이 되면 CCR론 밸류 값은 다시 10으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10에서 시작해서 5씩 증가시키면서 1000까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1000이 되면 다시 초기값은 1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듀티 사이클을 조절해서 LED를 계속 밝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10으로 와서 다시 또 밝게 LED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딜레이 함수에 10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가 끝나는 부분인 것입니다. RCC 컴피레이션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CC 컴피레이션 함수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타이머 4와 GPIO 포트 B를 이네이블 시키는 것입니다. 타이머 4는 Advanced Peripheral Bus 1에 연결되어 있는 주변 장치인 것입니다. GPIO 포트 B는 Advanced Peripheral Bus 2에 연결되어 있는 페리퍼럴 주변 장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 장치들을 이네이블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RCC Advanced Peripheral Bus 1 to Peripheral Clock Command인 것입니다. 다음은 GPIO configuration 부분인 것입니다. 오픈 문장입니다. 클로즈 문장인 것입니다. GPIO 포트에 6번 핀을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6번 핀을 설정하는데 GPIO 모드는 Alternate Function 모드라는 것입니다. 푸시풀 출력 모드인데 Alternate Function 모드라는 것입니다. General Purpose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번 핀을 통해서 PWM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General Purpose 모드가 아닌 것입니다. 특정 모드인 것입니다. Alternate Function, 또 다른 기능을 위한 모드인 것입니다. 6번 핀 푸시풀 출력 모드, 그리고 Alternate Function 모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주파수는 50MHz인 것입니다. PWM LED Configuration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초기화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타이머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타이머를 초기화한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머에서의 타임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타입을 디파인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치를 디파인해서 그 디파인한 값들을 타이머의 기준 스트럭처, 구조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는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타이머에서의 피어리어드를 설정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1000-1로 설정한 것입니다. 타이머에서 인터럽트를 1ms마다 한 번씩 발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리스케일러 값을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프리스케일러 값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클럭 디비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클럭 디비전은 디비전 1을 사용할 것입니다. 디비전 1, 2, 4로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PWM 제어와는 관계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디지털 필터에서 사용하는 클럭과 타이머의 클럭의 비율을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카운터 모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운터 모드는 up 모드로 설정할 것입니다. 다운 모드인 경우에는 다운이라고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타이머의 초기치 설정이 끝난 것입니다. 타이머의 초기치 설정이 끝났다는 선언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에서의 출력을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출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 선언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머에서의 output compare의 init 초기치 타입을 define 한다는 것입니다. define에서 define한 결과를 타이머에서의 output compare 초기치 구조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는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타이머에서의 output compare 모드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PWM1 모드로 설정한 것입니다. PWM2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PWM1과 M2는 서로 극성만 다른 신호인 것입니다. PWM1 신호를 이용할 것입니다. Output State 출력 상태인 것입니다. Enable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펄스 값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초기치를 10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10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듀티 사이클을 1%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최대값을 1000으로 보는 것입니다.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듀티 사이클을 1%로 초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웃풋 컴페어 부분에서의 폴러리티 극성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클럭에서의 포지티브 엣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로이면 네거티브 엣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타이머에서의 아웃풋 컴페어 모드 설정이 끝났다는 선언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아웃풋 컴페어 1에서의 프리로드 컴퓨레이션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펑션인 것입니다. 이런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타이머 4에서의 프리로드 기능을 이네이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auto reload register preload computation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머 4 enable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프리로드 기능 enable 시키고 타이머 4 enable 시키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딜레이 함수와 시스템틱 핸들러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틱 핸들러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모드, 코텍스 M3에서의 실행 모드는 크게 핸들러 모드, 익셉션 모드인 것입니다. 핸들러 모드와 스레드 모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펌웨어가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모드가 스레드 모드인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모드, 스레드 모드와 시스템 제어와 관련된 모드, 핸들러 모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틱 타이머, 코어에 내장된 시스템틱 타이머가 자동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 딜레이의 변수값을 하나씩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not equal 0이 아니면 계속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0이 될 때까지 하나씩 감소시키는 것을 자동으로 시스템틱 타이머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딜레이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함수 호출하는 부분에서 타임 값을 넘겨받을 것입니다. 타임 값을 넘겨받으면 그 타임 값이 타이밍 딜레이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타이밍 딜레이가 not equal 0이 아니면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타이밍 딜레이가 0이 되면 while loop 딜레이 함수를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지연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 딜레이 값은 시스템틱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씩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DC 모터를 활용한 타이머 제어 실습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C 모터 실습을 위해서 DC 모터와 관련된 실드, 즉 모듈이 제공될 것입니다. DC 모터와 관련된 모듈과 실험 장비와의 연결 부분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 모터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DC 모터는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자기장과 전류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 모터 실습을 위해서 제공되는 DC 모터 관련 모듈과 실험 실습 장비와의 연결 회로도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 모터의 핀과 코텍스 M3에서의 포트 A, 포트 B 각각 6번 핀과의 연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트 A의 6번 핀이 하이면 모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또 포트 B의 6번 핀이 하이면 모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입니다. 포트 A의 6번 핀과 포트 B의 6번 핀 모두 하이면 모터는 회전을 정지할 것입니다. DC 모터 제어를 위한 펌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header 파일 포함시키는 문장인 것입니다. sharp define 명령을 이용해서 기호 상수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gpio.header 파일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를 펌웨어에서는 이러한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제거하면 gpio.header 파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용어를 이용해서 펌웨어를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RCC Advanced Peripheral First Peripheral GPIO-A는 RCC GPIO DC 모터 A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GPIO-B는 DC 모터 B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GPIO A는 GPIO DC 모터 A로, GPIO B는 GPIO DC 모터 B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GPIO 핀 6번은 DC 모터 A로 표현할 수도 있고 DC 모터 B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들을 프로토타입 컴파일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GPIO 컴퓨레이션 함수 사용할 것입니다. RCC 컴퓨레이션 함수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딜레이 함수, 스톱 DC 모터 함수, 턴 DC 모터 함수, 클럭 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모터 회전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엔티 클럭 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의 모터를 회전시키는 함수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테이틱형의 정수형 변수 타이밍 딜레이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시스템틱 컴퓨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시스템틱 타이머에서 1ms마다 한 번씩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틱 컴퓨레이션 함수에서 매개 변수에 전달되는 값을 조정하면 시스템틱 타이머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의 주기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0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시스템틱 타이머는 1ms마다 한 번씩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 Set Priority 함수를 이용해서 시스템틱 타이머의 인터럽트 리퀘스트 번호를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의 문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문장인 것입니다. RCC 컴퓨레이션 함수 호출하는 것입니다. GPIO 컴퓨레이션 함수 호출하는 것입니다. 스톱 DC 모터 호출하는 것입니다. 초기 상태는 DC 모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딜레이 함수 호출하면서 100이라는 파라메터 값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while 루프입니다. 무한 루프인 것입니다. 먼저 턴 DC 모터 클럭 와이즈 함수 호출할 것입니다. DC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딜레이 함수 호출해서 일정 시간 동안 회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DC 모터 스톱 함수를 호출해서 DC 모터를 스톱시킬 것입니다. 다시 일정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DC 모터를 엔티클럭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함수를 호출할 것입니다.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DC 모터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러한 루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GPIO 컴퓨레이션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it type define 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초기치를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GPIO 핀 설정하는 것입니다. DC 모터 A라는 것은 6번 핀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6번 핀을 DC 모터 A라는 심볼로 sharp define 명령을 이용해서 정의했기 때문에 DC 모터 A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GPIO 모드, 물론 아웃풋 모드인 것입니다. 아웃풋 푸시풀 모드로 설정한 것입니다. 아웃풋 모드에서의 클럭 주파수는 50MHz인 것입니다. GPIO init 초기화 끝난 것입니다. 끝나는데 지금까지 초기화한 것은 GPIO에서의 포트 A의 6번 핀을 설정한 것입니다. 포트 A의 6번 핀과 포트 B의 6번 핀에서 신호가 출력되면 DC 모터가 시계 방향 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트 A의 6번 핀과 포트 B의 6번 핀이 출력 모드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트 B의 6번 핀을 출력 모드로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DC 모터 B 6번 핀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6번 핀을 출력 모드, 푸시풀 모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50MHz인 것입니다. 6번 핀인데 GPIO init 함수에서 DC 모터 B, 즉 다시 말하면 포트 B의 6번 핀 설정을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이 init 스트럭처 초기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GPIO 포트 B의 6번 핀 출력 모드로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GPIO 포트 A의 6번 핀 출력 모드로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러한 용어가 더 낯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용어로 DC 모터 A, DC 모터 B,
등을 바꿔서 써도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GPIO DC 모터 A, GPIO 이니트 스트럭처 문장에서 GPIO DC 모터 A 같은 이러한 심볼이 이해하기 더 어려우면 다른 심볼로 바꿔서 써도 되는 것입니다. 샵 디파인 문장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RCC 컨피그레이션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CC 컨피그레이션 함수는 클럭을 제공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이네이블 시키는 것입니다. 페리퍼럴들 이네이블 시키는 것입니다. RCC Advanced Peripheral Bus to Peripheral 클럭 커맨드 함수를 이용해서 GPIO 포트 A와 GPIO 포트 B를 이네이블 시키는 것입니다. 시스템틱 핸들러 함수와 딜레이 함수인 것입니다. 딜레이와 관련된 두 개의 함수인 것입니다. 시스템틱 핸들러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밍 딜레이 변수 값을 자동적으로 하나씩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0이 될 때까지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딜레이 함수는 이러한 타이밍 딜레이 변수 값을 이용해서 타이밍 딜레이 값이 0이 될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파일문을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0이 되면 파일문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출할 때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stop DC 모터 함수입니다. stop DC 모터 함수에서는 GPIO set bit library 펑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GPIO set bit, 세트 시킨다는 것입니다. 1로 세트 시키는 것입니다. GPIO DC 모터 A, 포트 A의 6번 핀을 1로 세팅시킨다는 것입니다. 1로 세팅하면 DC 모터는 스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GPIO DC 모터 B라는 것은 포트 B에 6번 핀을 세트시킨다는 것입니다. 5번 핀과 6번 핀이 모두 1이 되면 DC 모터는 정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DC 모터와 코텍스 M3의 GPIO 포트 A 6번 핀, GPIO 포트 B 6번 핀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핀의 출력이 모두 하이이면 DC 모터는 정지하도록 DC 모터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DC 모터 턴, 회전하는 함수인데 clockwise,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하나는 세트시키고 하나는 리셋시키는 것입니다. 포트 A의 6번 핀은 세트시키는 것입니다. 포트 B의 6번 핀은 리셋시키는 것입니다. 포트 A의 6번 핀이 1이고 포트 B의 6번 핀이 0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모터를 설계한 것입니다. 다음은 DC 모터 anti-clockwise 함수입니다. reset 함수와 set 함수를 이용해서 GPIO 포트 A의 6번 핀을 reset,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GPIO 포트에 B의 6번 핀을 set, 1로 하는 것입니다. 포트 A의 6번 핀이 0이고 포트 B의 6번 핀이 1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모터가 회전하도록 모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